드문드문 올리는 부등식 연습 문제입니다. 문제를 풀면서 그간 다루었던 것들을 복습해보고 빼먹고 건너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. 시작은 동차식 얘기입니다. 지금 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들을 보시면 모두 XYZ에 대해서 같은 차수인 2차 항들입니다. 분수식의 분모 분자가 모두 같은 차수의 항이면 각 문자를 같은 비율로 변형해도 식의 값이 유지될 겁니다. XYZ에 적절한 상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합, 제곱합 또는 곱이 특정 상수라고 가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이건 이미 몇 번 써먹었죠? 오늘 문제의 풀이에는 이 사실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합이나 제곱 등이 1 또는 적절한 상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, 제가 빼먹었던 것이 순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. 주어진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취환해도 결과가 같다면 그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. 좌측식에서 AB만 바꿔보겠습니다. 정리하지 않더라도 원래 식과 같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반면 우측식은 ABC를 BCA로 바꾸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바꾸었을 때는 값이 유지되지만 좌측처럼 AB만 바꾸면 분명히 다른 값이 됩니다. ABC에 0, 1, 2 또는 1, 2, 3 같은 작은 값을 대입해 보시면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차이가 부등식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수법에 제약을 줍니다. 대칭식의 경우 어떻게 문자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ABC의 대소관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 ABC가 차례로 크다거나 혹은 차례로 작다고 가정해도 되죠. 반면 순환식에서는 어떤 문자가 최대 혹은 최소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모든 문자의 순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자 역할을 바꾸었을 때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가 없죠.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대칭이 아닌 순환식입니다. 따라서 순서에 의존하는 배열 부등식이나 체비셰프 부등식 같은 것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대칭식인지 아니면 순환은 되지만 대칭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대칭식과 순환식은 얼핏 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. 모든 항을 끌고 다니면 힘드니까 짧게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. 이런 표기법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처음 보았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첫 번째 분수식을 쓰고 그 다음에는 XYZ의 역할을 순환시키면 됩니다. 두 번째 분수는 XYZ 대신에 YZX, 세 번째는 ZXY가 되겠죠. 그리고 한 항을 들여다봅니다. 분모에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두고는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코시 부등식을 이용해서 루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y를 루트 y의 제곱으로, z를 루트 z의 제곱으로 보면 코시 부등식을 적용할 준비가 끝납니다. 혹시 헷갈릴까봐 밑에 써두었습니다. 확인한 뒤에 저 결과를 이용해서 분모를 바꿨습니다. 분모를 큰 값으로 바꿨으니 전체 분수식은 작아집니다. 우리는 원래의 식이 1 이상이길 바랍니다. 그런데 원래의 식보다 작은 녀석이 1 이상이라면 원래의 식도 당연히 1 이상이겠죠. 그래서 원래의 식 대신에 방금 얻은 식이 1 이상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모두 느끼고 계시겠지만 코시 부등식을 적용한 결과 분모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. 각각의 분수식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공통의 항이 발생했죠. 공통되는 항이니 우변으로 넘겨두겠습니다. 식이 조금 가벼워져서 합기호를 제거했습니다. 아직 여전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침착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 각 분수식에 합이 일정한 짝이 있음을 발견하셨다면 문제의 해결에 확실히 가까워지게 됩니다. 순환 부등식 문제를 낼 때 아마 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저런 짝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요. 또한 분모 분자의 합 또는 차가 일정함을 이용하는 것은 부등식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겠죠. 일전에 다루었던 카탈란 항등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.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.
이제 저 짝지어진 것들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. 첫 항에 x, 두 번째 항에 y, 세 번째 항에 z를 더하고 좌변에 x, y, z를 더했으니 우변은 2배를 해줍니다. 첫 부분만 잘 통분하면 나머지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죠. 정리를 해보면 x, y, z의 합이 등장합니다. 이 사실은 다른 항들에도 적용될 거고요. 슬슬 마무리입니다. 양변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거합니다. 이런 형태에 대해서 코시 부등식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.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말이죠. 여기서는 분자 따로, 분모 따로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. x, y, z를 각 항의 분모 분자에 곱하고 좌변식을 더 작은 녀석과 비교합니다. 분모는 그냥 더하고 분자에 제곱된 것들은 먼저 더한 다음에 제곱하는 것이 분자 따로, 분모 따로 부등식입니다. 여러 번 설명했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고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이 1보다 큰 것은 무작정 분모를 이항한 다음에 전개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교적인 부등식 문제를 풀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